남과 북이 하나 되는 시간 통일북소리 김경란입니다. 저희와 함께하고 계신 우리 오지연 씨와 이보연 씨 두 분은 기혼이시잖아요. 그래서 두 분께 좀 여쭤볼게요. 언제 이 사람이랑 결혼을 해야겠구나라고 딱 생각이 드셨어요? 오지연 씨부터. 뭐 이런 얘기하면 좀 그런데 네. 저는 소개팅을 처음 했어요. 오. 나가기 전에 이번에 만날 사람이 짝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오히려 그럼 결정적으로 이 사람이구나 하는 건? 첫날 딱 만났을 때. 진짜? 근데 저는 그 성경 말씀 믿거든요. 원래 그 아담과 하와일 때도 아담이 먼저 알아보잖아요. 남자가 그렇죠. 먼저 알아보잖아요. 근데 우리 와이프는 한 달, 두 달 정도 있었다가 알아본 저는 근데 이 사람이랑 결혼해야겠다. 뭔가 이렇게 느낌이 맞고 그다음에 정말 편안하고 마음이 처음 만난 사람인데도 물론 저는 굉장히 근데 그분 우리 와이프는 좀 불편했대요. 근데 저는 굉장히 편했어요. 처음 만났을 그렇군요. 때. 그렇다면 이보연 씨는 언제 이 사람이구나 결정적으로 느낀 때가 언제세요? 저는 뭐 이제 결정적인 순간이라기보다 이제 처음에 이렇게 저희 신랑은 문자를 이렇게 보냈었어요. 그래가지고 문자를 딱 보고 그때는 뭐야 이랬었는데 이제 만나가지고 그 사람한테서 내가 이렇게 좀 평안을 찾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안에서 항상 계속 막 세상살이에 쫓아가면서 막 있던 게 이제 하나님이 이제 맺어주신 인연 속에서 내가 이게 평안을 찾으면서 이 사람하고 살아야지 내가 뭔가 이게 같이 일어나갈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데서 두 사람이 대화하고 만나고 하는 데서 네, 그때 이제 되게 저도 이제 생각나는데 놓치면 안 되겠다는 거 있잖아요. 놓치면 딴 데 가버릴까? 맞아. 계속 쫓아다니면서 결혼해달라고 막. 진짜요? 맞아. 이보연 씨 결국은 반대로. 본인이 결혼하자고 반대로, 예. 이렇게 계속 이렇게 졸라서 하셨었던. 동료가 좋아. 뭐 생각나신 거? 저도 이제 문자를 이렇게 보냈는데 굉장히 좀 친절하게 대답을 이렇게 왔어요. 근데 모든 사람한테 그렇게 한 건데 저는 이제 그렇게 보통 안 받아봐서 여자들한테 근데 너무 친절해서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마음이 많이 갔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진짜 이렇게 들어봐도 남과 여가 다르고 또 개인마다 참 다를 맞아. 겁니다. 이 청년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연애와 결혼이 아닐까 싶어요. 이 결혼이라는 건 또 다른 하나됨이잖아요. 그래서 이 남과 북의 통일을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과 함께 연애와 결혼에 대한 이야기 오늘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 소개를 해드릴게요. 먼저 북측 발언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얼굴들이 나오셨어요. 반갑습니다. 우리 김국철 씨 그리고 손금주 씨 그리고 늘 함께 해주시는 이보연 씨 자리해주셨어요.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남측 발언자로 또 새로운 얼굴 나와주셨는데요. 김지혜 양 오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오지연 씨와 함께 남측 발언자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영상 보신 후에 이야기 이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주신 귀한 가정. 기독 청년들에겐 하나님의 가정을 세우는 것이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남과 북 청년들에게 그 가정을 이루는 것 역시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오랜 분단은 남한과 북한의 연애와 결혼관도 다르게 만들었는데요. 오늘 남한과 북한의 청년들이 만나 연애와 결혼에 대해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그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친구들도 저를 좋아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있구나. 너무 자랑인데. 이거 한 남자로 만족을 못하는. 와, 정말. 네, 먼저 남과 북의 연애 차이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북측에서는 어떻게 연애를 할까 정말 궁금한데 우리 이보연 씨한테 여쭤볼게요. 북한에서 어떻게 연애해요? 중매 결혼 연애부터 중매를 해서 이제 연애를 하는 경우도 많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내 결혼이죠. 사내 연애죠. 이제 직장에서 이제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이제 오빠라든가 이런 사람들끼리 이제 하는데 이제 비밀스럽게 이제 몰래 하기도 하고 이제 연애한다 하게 되면 이제 다 모르게 대부분이 조용히 해요. 대놓고 소개팅은 없는 거예요? 없죠. 그러니까 있긴 있는데 그게 이제 부모들 간의 이제 중매가 소개팅으로 그게 소개팅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식으로 이어지는데 이제 사내 결혼을 하거나 이제 연애를 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대부분 이제 남자가 되게 열정적이에요. 그래가지고 여자이라는 공장에 자전거를 타고 가서 미리 기다리고 있으면 여자가 퇴근할 때 나오게 되면 여자들이 나오면서 누구야 막 이렇게 찌르면서 누구야 하게 되면 누구래 하게 되면 둘이 결혼할 사이인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사내 결혼이 하고요. 그 외에도 이제 요즘은 이제 북한에도 이제 너무 LTE급으로 많이 발전을 하잖아요.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짜 사내 결혼이뿐만 아니라 사회생활 일반 생활에서도 이제 친한 오빠나 자기 이상형을 찾아서 이제 직접 좀 부모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이제 결혼에 연애도 다 한다고들 합니다. 그러면은 뭐 아까 살짝 비밀로 얘기하셨는데 주변에는 막 알리고 그러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나 연애해 이렇게. 연애를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창피한 걸로 저가 있을 때까지만 해도 연애하게 되면 쟤네 뭐야 막 이상해 애들이 막 이런 어머나. 눈길들 있잖아요. 보수적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좀 보수적인 게 북한에 아직 좀 남아 있다 보니까 이제 연애를 한다고 해도 되게 조용히 이제 하게 되면 이제 강가에 강변에 나가서 둘이 데이트하고 들어오고 사내에서는 진짜 남남인 것처럼. 근데 이제 그게 제일 빨리 이제 비밀 연애를 하다가 들키는 게 같은 사람이 같은 여자를 태우고 자전거 뒤에 태우고 다닐 때 이제 다 들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같은 한 쌍이 이렇게 네. 계속 보일 때. 그렇죠. 그럼 이제 쟤네들이 만나나 네, 봐. 이렇게 이렇게. 연애한다는 초점을 제일 먼저 어디다 갖다 맞추냐면요. 이제 자전거 뒤에 누가 태웠느냐 하게 되면 쟤네들 연애한다 이거예요. 야, 자전거. 네. 야, 네. 그렇구나. 근데 실제 북한에서 남자들이 함부로 여자를 안 태워요.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들만 태우지 이게 막 농담이지만 자전거 타고 가다가도 아저씨 막 태워주세요 막 이래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 딱 쳐다보고 얼굴 보고 태워주는 사람들도 있고요. 네, 야, 그렇군요. 야. 그러면은 국철 씨랑 금주 씨는 북한에서 연애 경험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연애 경험이 있다면 뭐 얘기해 주셔도 좋고 아니면은 이상형은 있으실 거 아니에요? 어떠세요? 저는 좀 작고 귀여운 스타일을 되게 선호하고 그랬었거든요. 제가 한 14살쯤인가 저희 어머니가 한번 이렇게 되게 진지하게는 아닌데 한번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는 좀 착한 색시를 만나라. 북한에서 와이프 보고 색시라고 그러는데 색시를 만나라 이러더라고요. 그때까지는 왜 그런지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북한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남자는 장가 보내면 남남이 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제가 장가를 가서 와이프를 얻으면 와이프에 빠져서 엄마는 안중에도 없어지면 엄마를 천대할 거 아니냐. 그럼 서운할 거다. 예, 서운할 거다. 그래서 그 와이프도 착한 와이프를 만나면 엄마를 같이 이렇게 챙겨주니까. 예, 챙겨주는 와이프를 만나면 네. 그러니까 어머니의 이상형과 본인의 이상형이 정말 많이 다르네요. 그냥 나는 정말 귀엽고 깜찍하고 아담한 여자를 좋아하는데 어머니는 착한 여자를 좀 구해도록 귀엽고 해. 깜찍하고 착하면 되겠네요. 그랬군요. 금주 씨는 지금 보니까 금주 씨가 되게 귀엽고 좀 아담하고 맞아. 그런 착한 스타일이신데 이상형이 있으세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저는 이제 18살에 한국으로 왔기 때문에 네. 거기 있을 땐 거의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학교 다닐 때 이제 저희 때는 어떤 이렇게 유행이 있었냐면 한 반에서 이제 남녀 이제 뭐 커플이 많이 생기고 이런 이제 바람이 불었어요. 그래서 한 15살, 16살 그때부터 이제 막 커플들이 생기기 시작했었어요. 근데 그때 저는 좀 시골에서 살아서 그런데 좀 무감각했거든요. 근데 제 친구를 통해서 알게 됐는데 어떤 남자애가 계속 제 칭찬을 하며 다닌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그 전에는 저도 이상형이 있었어요. 학급에서 뭐 똑똑하고 잘생기고 막 이런 애를 좀 마음에 품고 있었는데 어떤 얘가 이제 나를 되게 칭찬하고 다닌다니까 걔한테 이제 집 관심 갖게 되고 이제 얘가 나를 확실히 좋아하고 연애라고 생각했던 게 어느 설날이었는데 이제 그 전에 이제 유행하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근데 그 드라마가 DVD로 돌기 시작했었는데 그 드라마를 너무 보고 싶은데 저는 시골에 살다 엄청 시골 중에서도 시골에 살다니까 못 봤어요. 그래서 항상 학교 가면 날 칭찬한다는 걔가 혹시 구해줄까 봐 애들한테 나 그거 보고 싶다. 그래서 그랬어요. 그 애한테 근데 들리라고. 네. 어느 설날에 밤이 됐는데 이제 애들이랑 친구랑 놀고 있는데 애가 나를 불렀어요. 그래서 엄청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애가 그 DVD랑 그리고 그 키 달린 수첩을 선물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나는 딱 알았죠. 아 얘가 날 좋아하고 이제 지금 생각하면 그게 연애 시작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네. 맞아요. 근데 되게 멋있었던 게 이제 그 키 달린 수첩이 있는데 키가 2개예요. 근데 키를 딱 뜯더니만 하나는 자기가 가지고 하나를 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들만 열 수 있는 수첩이다. 오, 야. 아니 시골 중에
동네 시골에서 살았다는데 그게 시내에서 산 나보다도 더 스마트한 연애를 했는데. 네, 요즘 친구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보현 씨와 또 나이 차이도 멀리 있고. 가게 되면 시험 치러도 가고 이러거든요. 그러면 이 친구가 항상 자전거대 저를 태우고 가고 그리고 네 그렇구나. 저희가 들었을 땐 이건 거의 연애인데. 근데 보면은 네. 보니까 되게 부끄러워 여기는 것 같아요. 이런 네. 거에 대해서. 근데 우리 남한 뭐 여성분들은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죠. 하는데 남자친구 있어? 확실히 있어. 확실히 북한 여자분들은 굉장히 부끄럽게 그 분위기상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분위기상 이거를 그냥 마음껏 얘기하고 마음껏 표현해도 되겠다. 한국은 좀 그런 분위기인데 북한은 좀 그게 아니에요. 그게 되게 부끄러운 일이어서 저는 그 친구 저를 부를 때마다 엄청 부끄럽게 막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못 보게 나갈까 되게 고민하고. 그 친구랑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요. 근데 나중엔 좀 잘 안 됐어요. 왜냐면 그 애들이 계속 눈치챈 거예요. 너네 쟤네들이 뭐 좋아하는 거 아니냐? 계속 그래요. 사귄다는 말은 안 쓰고 좋아한다는 말을 쓰는데 그런 말 들을 때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걸 숨길까? 이런 생각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 나는 이 친구만 날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다른 친구들도 저를 좋아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인기녀였구나. 이거 너무 자랑인데. 아, 이거 한 남자로 만족을 못하는. 와, 정말. 근데 어느 날 그 친구가 저한테 너 쟤 좋아하지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좀 숨겨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학급장과 사상위원장 그 직위상 그 관계지 그 이상도 그 아니다. 이하도 아니다, 아니다. 이랬어요. 근데 저는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이 남자애는 다 이해해 줄 줄 알았어요. 근데 그때부터 삐진 거예요. 그리고 섭섭했구나. 막 갑자기 다른 남자애들이 뭐면 나 좋다고 막 집도 오고 막 그래서 저는 막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하면 숨기지 막 이러면서 이 남자애는 질투하기 시작하고 막 그러면서 계속 싸우다가 결국에 이 남자애는 다른 여자 사귀고 그렇구나. 이게 되게 더 힘들 것 같아. 안타깝게 마무리가 됐네요. 안타까운 마무리. 그러면은 이렇게 세 분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같은 거 같기도 하면서 다르기도 하고 이 북한의 연애관과 남한의 연애관이 좀 많이 다른데 보시기에 어떠세요? 남한에 이제 와서 보니까 아우 진짜 개방적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드실 것도 같은데 우리 국철 씨부터 어떻게 보세요? 뭐 길거리나 뭐 캠퍼스 같은 데 가면 커플들이 좀 눈살이 찌푸릴 정도의 그 스킨십을 하는 그런 경우가 좀 종종 있잖아요. 가끔씩 보거든요. 그럴 때마다 참 진짜 북한에서는 진짜 상상도 못했던 그런 장면들이 지금 제 눈앞에 펼쳐지고 있으니까 참 황당하기도 하고 조금 부럽진 않았어요. 조금 부러웠어요. 네. 몸을 이제- 너무 돌렸는데 누나. 아니 그래도 이게 좀 민망하긴 하지만 이게 예. 또 부러운 장면이기도 하고 네. 그럴 것 같기도. 국철 씨가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저 24살이에요. 그러면은 얼마든지 정말 뭐 자유롭게 또 이렇게 여자친구 만날 수도 있고 여자친구 만나면 길거리 손잡고 가고 싶지 않아요? 네, 손잡는 거는 괜찮다고 그럼 생각해요. 어깨 동무. 네. 근데 북한에서는 손잡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봤는데 어깨 동무까지는 못 봤던 것 같아요. 만약 남한에 만약에 여자랑 사귄다면은 예. 어깨 동무 정도까지는 할 네, 할 것 같아요, 지금은. 지금은 어. 한국에 좀 어느 정도 적응이 되다 보니까 네. 할 것 같은데 북한에서 있을 때는 좀 상상도 못했던 일이라서 그렇군요. 예, 제일 처음에 와서 보면 좀 약간 좀 충격적이죠, 문화 충격. 그래요. 네. 우리 금주 씨는 어땠어요? 딱 남한에 오니까. 연애랑 결혼의 그 차이가 너무 딱 정확하게 구별되더라고요. 그리고 연애를 뭐 젊어서는 한 20대는 마음껏 연애해도 된다 막 이런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동생들 중에도 어렸을 때 온 애들이 있는데 걔네는 제가 학교 지금 한동대에 다니고 있어서 이제 뭐 지금은 지방에 있는데 내려가기 전에 서울에 있을 때 이제 친했던 동생이 있는데 내려갈 때 분명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쟤구나 이렇게 했는데 내려가서 한 한개월 지났나? 근데 프사가 바뀐 거예요. 카톡 프로필 다른 남자인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야, 너 바뀌었냐? 이랬더니 뭐 이러면서 와우. 당연한 듯이 그런 거예요. 방학 돼서 올라오니까 또 다른 남자인 거예요. 와우. 아니,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뭐 바뀔 수 있지? 근데
자기는 이제 여기에 흐름에 맞춰서 나름 이렇게 잘 살고 있다. 이게 하나도 이게 이상한 거 아니다. 오히려 나를 이상하게 보는데 저는 좀 이런 게 있거든요. 한번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랑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까지 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이 있는데 아, 좋다. 얘는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 대부분이 또 그런 것 같고 그런 게 좀 저는 좀 익숙하지가 않고 좀 이상해요. 근데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어도 결혼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참 사람마다 맞아.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또 다르고 진짜 지금 금주 씨 말씀하신 대로 연애 따로 결혼 따로야 이렇게 얘기하는 우리 신세대 청년들도 있지만 또 이제 되게 지고지순한 마음을 지켜가려는 남한 친구들도 사실 있기도 해요. 근데 북한에는 그래서 저도 이제 남한에 와서 놀랐던 게 북한에는 남자하고 여자가 딱 만나잖아요. 그러면 하루 이틀 정도 딱 만나보고 남자가 딱 보고 아 얘가 괜찮겠다 하게 되면 딱 손잡고 야 너 내 섹시 해라 하고 바로 집에 데려가요. 진짜요? 박력 네. 있다. 뭔가 아. 얘를 이제는 나 얘하고 결혼을 해야 되겠다 하고 딱 생각이 되게 되면 그 여자를 딱 데리고 바로 집으로 가서 승인부터 와. 받아요. 허락부터 받아요. 그게 안 되게 되면 여자 부모님이 승인할 때까지 허락을 할 때까지 계속 가요 남자들이.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는 아 내가 이 사람하고 사랑을 하고 뭐 이런 걸 떠나서 내가 이 여자가 마음에 들고 이 여자가 만나는 관계가 이루어지면 꼭 결혼까지 골인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게 있어요. 진짜 한국 남자들이 약간 요즘 말로 약간 이런 표현을 해도 될지 재. 모르겠지만 잘 재고 조금 야갔다 뭐 이런 야갔어. 표현을 할 정도로 맞아요. 예전에 막 우직하게 정말 한 여자만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남은 없을 거야 하면서 이렇게 찍었던 연애 관과는 좀 요즘에는 많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아요. 친구들도 보면 이제 막 청소년 때는 막 잘 못 만났던 경우도 많으니까 이제 대학 오면은 꼭 남자친구는 있어야 된다. 이런 좀 필수 요소로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 막 이렇게 CC 안에서 이제 친구들끼리 사귀고 막 그러니까 그 부러우니까 또 외롭기도 하고 뭔가 남자친구 없으면 좀 능력 없어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좀 쉽게 사귀는 경향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지현 씨가 보기에는 어때요? 보니까 저는 이제 남한의 뭐 연애. 이 친구 사귀어보고 저 친구 사귀어보고 막 그러다가 나중에 나이가 들면 들수록 뭔가 이렇게 조건을 따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 제주에는 굉장히 또 싱글녀들이 많고 저희 누나도 아직 결혼을 안 했는데 오히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막 따지고 뭔가 이렇게 막 해야 될 것 같고 내가 이만큼 기다렸는데 아무나랑 결혼할 수 없어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해지고 제가 볼 때는 진짜 뭐 북한 얘기도 들었지만 통일이 된다면 조금 더 커플이 많아지지 않을까. 오히려 지금이 더 개방적이지만 결혼은 오히려 더 더 안 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보수적이라는 표현도 표현이고 또 약간 이제는 어떤 책임을 져야 할 대상에 맞아요. 대한 두려움 맞아. 이런 것들이 젊은이들 사이에 조금 생겨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또 이혼율이 높아지다 보니까 결혼에 대한 어떤 소망감보다는 회의감 같은 맞아. 것들이 좀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많아지면서 나의 결혼이 과연 행복하게 해피 엔딩까지 갈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것들이 좀 맞아, 생긴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다면 우리 북한의 그 친구들이 봤을 때 남한의 연애 중에 진짜 이건 이해 안 된다. 야, 이건 정말 뭐 알 수가 없다 하는 점 있어요, 혹시? 지금 계속 화제가 이거였지만 좀 너무 쉽게 사귀었다 쉽게 헤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한 경우에 보면 18살에 군대 가서 남자 같은 경우 18살에 군대 가서 29살에 제대되거든요. 네. 그러면 군대에서 10년 넘게 연애를 한 번 못하고 제대되어 오면 그 부모 입장에서는 빨리 아들이 빨리 30살 되기 전에 빨리 결혼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아들이 제대되기 몇 년 전부터 이렇게 색식감을 받아요. 제가 살던 마을에서는 그랬는데 색식감을 받아서 아들이 오면 아들의 입장 그런 거 잘 고려도 안 하고 그냥 결혼을 시키고 결혼할 날 정해서 결혼을 시키고 그냥 가정을 꾸려져요. 그리고 연애를 한 번도 못 하고 바로 결혼부터 하는 거죠, 제일 처음에. 근데 여기 한국에서 보면 막 제 주위에 있는 한국 친구들 보면 막 나 20번 사귀었었어 막 이렇게 자랑 삼아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런 건 좀 이해가 안 됐죠. 그렇구나. 아무래도 군대 시절이 워낙 기니까 예. 이거 진짜 야, 이거 연애는 사실 쉽지 않겠네요. 대부분의 예. 북한의 남자들이. 예, 연애를 못 하고 바로
결혼부터 하는 사람들이 되고. 남자가 귀하겠다 오히려. 진짜. 저도 근데 남한에 와가지고 연애 지금도 결혼했는데 참 어디 놀러 가게 되면 저희 남편 보고 그래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하는 게 있어요. 좀 한 20대 정도인데 좀 진짜 어린 사람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1박 2일 이 정도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그거는 진짜 저는 아직까지도 결혼한 사람인데도 이제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가장 어린 우리 지혜 씨가 주변 친구들 보면 사실 저도 요즘 친구들 중에 이렇게 정말 여행을 간다는 거는 너무 그냥 일상화처럼 나 여행 갔다 왔어 뭐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때요? 제가 생각할 땐 워낙 이제 영화도 많이 발달하고 이제 매체 통해서 얻는 연애관이 이렇게 기준치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따라 하는 게 당연하고 또 청소년 시기에는 연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배우거나 생각해볼 겨를이 별로 없이 공부만 하고 그러니까 이제 뭐 당연하게 이 정도 사귀었으면 이쯤은 여행 갔다 와야지 우리가 한 100일, 200일 사귄 정도를 입증할 수 있다? 뭐 이런 생각도 있는 것 같고 또 이제 막 워낙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잘 뭐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데 올라오니까 또 그런 걸 자랑하고 싶어서 일부러 또 갔다 오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미디어가 좀 많이 조장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 청소년들도 그렇고 청년들도 그렇고 이게 오히려 더 쿨하고 더 오히려 젠틀한 거고 더 좋은 거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좋은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괜찮은 거야 하고 조장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나 보통 이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이 그냥 그게 당연한 것처럼 그냥 생각하는 경우가 있대요. 이 케이블이란 이런 미디어가 발달하면서 조금 더 개방적으로 바뀌지 않았나. 제가 볼 땐 조금 이 북한식이 전 더 좋다고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떤 대세의 흐름을 따라간 친구들이 있는 반면 자신의 중심을 지키는 친구들 또한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는 어떤 공공연하게 그냥 이렇게 딱 막혀져 있던 것들이 그냥 이렇게 표면화돼서 이렇게 풀리면서 그것들에 휩쓸려가는 어떤 그 유형의 연애 패턴이 보이고 또 반면에 또 그것들을 꼭 지켜가려는 의지를 갖고 있는 지혜 씨 같은 경우에는 어떤 연애 패턴을 갖고 계세요? 저는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만 좀 막사긴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상대를 만날 때 이제 저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마음들 안에 사인이라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그런 것들도 이제 가지고 있기에 이제 전 친구들이 연애하기 위한 연애를 많이 하는 걸 봐요. 근데 그 연애랑 이제 저는 지금 이제 만나고 있는데 가정을 이룰 것을 생각하고 만나는 만남은 정말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연애하기 위한 연애를 할 때 이제 서로에 대해서를 생각하기보다 자기가 받아야 될 거, 좀 자기 중심적인 게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그 기준치에 못 미치면 이제 나를 뭐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혹은 뭐 이렇게 뭐 식었나 보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기준이 아니라 함께 가정을 이루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로 만든 사람이라는 확신 가운데 만남을 가질 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하나가 될까. 그리고 또 이제 요즘은 서로 가면 쓰고 만나는 경우가 많은데 뭐 성격이든 뭐 그런 게 많은데 얼만큼 내가 상대방한테 감추는 것이 없고,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아야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감추고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저도 모르고 이렇게 살아온 시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연애라는 것에 가장 중요한 건 먼저는 나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상대방과 하나가 되는 그 연합함을 이뤄가는 게 이제 연애가 아닌가. 그 이후에 가정까지 이렇게. 그래요. 지금 뭐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아무래도 크리스찬 청년으로서 가져야 할 연애관, 이제 결혼에 대한 마음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국철 씨랑 금주 씨도 생각이 있으실 것 같아요. 크리스찬 청년으로서 뭐 어떤 연애관을 가지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가져야 하는 것. 죄송합니다. 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요. 이제부터 생각해 봐야 되겠네요. 그래요. 그러면은 국철 씨가 생각하는 나는 이런 연애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연애하면 참 근사하고 멋지겠다. 진짜 서로를 배려해주는 연애. 그러니까 그 어느 정도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되 지켜줄 건 지켜줄 건 지켜주면서 프라이버시 같은 것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네. 제가 좀 약간 좀 보수적인가요? 아니에요.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근데 제가 국철 씨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이 네. 북한 남자로서 이 남한에 오니까 조금 더 연애나
이랑 이런 게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 요즘에 좀 우리나라 자체는 굉장히 남자가 굉장히 헌신해야 되는 거고, 어차피 북한 같은 경우에는 남자 위주로 보통 결혼해야 그럼 이렇게 되는 거지만 북한에서 남한에서 막 남자가 뭐 선물도 줘야 되고 엄청 뭐 자상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게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좀 북한은 좀 어떻게 보면 남자가 살기 편한 나라. 좀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저희 아빠가 좀 약간 무직이니까 좀 일 못 하실 때가 있었어요. 한 몇 년 정도 아파서 일을 못 하실 때가 있었는데 그때도 저희 엄마는 항상 저희는 옥수수밥을 먹고 저희 아빠는 따로 쌀을 해서 쌀밥을 주시고 항상 그렇게 아빠들을 이렇게 공경하는 네. 그런 문화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 오니까 반대로 여자한테 맞아요. 좀 많이 아유, 시켜주고 백철 씨 좀 그러더라고요. 여기 왔더니 이게 좀 고생길이 열렸네 이런 생각 네, 들었겠어요. 남녀 관계에서는 되게 힘들죠. 예, 힘들죠. 대학 가서도 연애를 바로 할 줄 알았는데 힘들더라고요. 또 이게. 그것도 그렇고 솔직히 뭐 요즘 이런 얘기도 많이 안 하잖아요. 뭐 연애가 어떻고 이런 얘기도 솔직히 많이 안 하잖아요. 그렇죠? 예. 아무 결혼하면 하는 거지 뭐 이렇게 있는데 힘들 것 같아요. 그 연애를 남한에서 이제 연애를 하려면 약간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남자가 들어가요. 네. 남자가 또 노력을 좀 해야 되고 어떤 노력까지 해봤어요? 고등학교 때 좀 짝사랑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네. 친구 사물함 이렇게 복도 쪽에 있으면 원래 사물함 번호를 외워뒀다가 거기다 이렇게 주말에 이렇게 나가서 좀 맛있는 거 사서 와.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로맨틱하다. 멋있다. 예, 네. 했었는데 그 친구가 몰라 보더라고요. 그리고 또 방학 돼서 다시 들어가니까 다른 남자친구가 있더라고요. 제가 너무 표현을 좀 이렇게 소극적으로 해서 그런가 봐요. 그렇네. 제가 맞아요. 예. 남한은 좀 세게 해야 돼요. 내 남자들이 이름 좀 석자 이렇게 딱딱딱 적어야 되나 보다. 아, 좀 많이 또 게임 할 때 그때 그 친구가 제 또 많이 또였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렇게 챙겨주고 또 이렇게 끝나고도 계속 챙겨줬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냥 많이 또니까 챙겨줬겠지 하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표현을 내가 이거 하면 좀 과하지 않나 싶을 정도로 좀 많이 해야지 어떻게 보면은 그 여자들이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근데 그거는 좋은 것 같아요. 이게 과감하게 그래. 너 나랑 그래 이렇게 하면서 표현도 좀 과감하게 하고 그런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뭐 그런 생각도 해봤었는데 되려 제가 과감하게 했다가 그 친구가 저를 싫어하면 부담스러워할까 저를 봐. 부담스러워하고 이러면 오히려 제가 더 같은 뭐 이렇게 학교에서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 되게 이렇게 얼굴 마주칠 때도 되게 좀 힘들고 그러면 그런 두려움 때문에 좀 약간 많이 망설여졌던 것 같아요. 아니면 말지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마음으로 잘 진단을 해보고 내가 이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정말 내가 나중에 돌아봤을 때 후회하지 않겠다. 맞아. 그리고 차라리 저 친구랑 어색해지는 한이 있더라도 나의 마음을 꼭 전하고 싶을 정도로 내 마음이 정말 움직이는 친구다. 이런 결단이 들 때 정말 용기 있게 한번 실행에 옮겨보면 네.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 이런 치열한 연애를 거쳐서 자, 이제는 모든 청년들이 꿈꾸는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저는 북한의 결혼 문화가 참 궁금해지더라고요. 이 남한은 참 결혼하기 어렵거든요. 그냥 맞아요. 사랑만으로 결혼할 수 있는 게 남한이 진짜 힘든 것 아니더라고요. 같아 결혼하니까. 뭐 혼수 준비해야 된다. 뭐 남자는 집 한 채 가지고 와야 되고 뭐 막 이런 얘기들 많은데 북한은 어떤가요? 북한이요? 아유, 남한에 비하면요 진짜 간소하죠. 이제 차릴 거 다 준비할 거 준비하면 결혼식 날 딱 하게 되면 이젠 안전잔치라는 것도 많이 해요. 요즘은 이렇게 경제적인 것도 있고 하니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한 집에서 두 집이 합쳐서 안전잔치, 그러니까 두 집이 합동해가지고 이제 하는 결혼식 보고 안전잔치라고 하는데 그 외에 또 이제 원래 이제 한 10시, 11시 정도가 되면 남자가 여자 집에 먼저 가요. 예, 아침? 식복을 다 입고 가서 여자 집에 가서 여자 집에서 차려놓은 잔치상에서 사진을 찍고 나오거든요. 안 먹고요? 안 먹고요. 사진만 찍고 나와요. 네. 그때 여자는 이불이나 그릇 같은 거를 뒤에 쫙 배경으로 올려놓고 그게 배경사진. 그게 나 살림이 내 결혼하면서 내가 살림을 장만한 사진이라는 걸 맞아. 인증샷을 딱 찍고 남자는 사진만 찍고 거기서 밥 안 먹고 여자 데리고 나오거든요. 오. 나와서 이제 뭐 김일성 동상이나 뭐 이런 걸 돌고 바로 남자 집으로 이동을 해요.
그러면 이제 점심시간이 되잖아요. 그러면 남자 집에서 이제 또 결혼식장을 차려놓고 여자를 위한 상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사진을 찍고 그게 결혼식이 끝이에요. 밥 먹는 거? 네. 국철 씨랑 금주 씨는 그 북한에서의 기억 중에 결혼에 대한 어떤 떠오르는 기억 같은 거 있어요? 네, 제가 한 9살쯤에 저희 이모가 결혼을 했는데요. 그 저희 이모부 될 사람은 좀 저희 이모가 사는 집보다 좀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 차를 이렇게 하나 빌려서 이렇게 우시온다 그러거든요. 네. 그 친가 쪽, 그러니까 남편 쪽 사람들이 차 타고 트럭 같은 데 다 이렇게 타고 먹을 것도 좀 싣고 뭐 이렇게 싣고 와요. 와서 이렇게 저희 이모 데리러 와서 사진 찍고 그리고 뭐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인사드리고 이렇게 바로 가시더라고요. 그때 네. 막 할아버지 할머니가 막 우시면서 그런 기억이 나요. 그리고 저희 마을에 결혼식 한 집 한다 이러면 그 마을 전체적인 분위기가 다 축제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그때 사람들이 와서 술 드시고 막 춤추고 막 음악 틀고 막 거의 축제 분위기 식으로. 동네 잔치가 되는 거예요. 그렇네요. 그날은. 금주 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결혼 문화를 이제 남한 와서 접하잖아요. 요거는 되게 좀 특이하다. 아니면 이해하기 힘드네. 이런 것들이 있으셨어요? 그런 게 되게 특이했어요. 그 주례하고 저는 이제 교회 다니니까 언니들이 이제 다 교회 다니는 언니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주례하는 게 저는 처음에 제일 신기했어요. 북한에는 그런 게 없거든요. 그렇네. 진짜 좋은 사진 말 찍고 듣고. 많이 네. 북한에는 그냥 양가 부모님한테 인사하고 막 이런 거는 봤는데 막 북한 영화나 이런 데서는 뭐 이렇게 그냥 좋게 보이려고 무슨 높은 간부가 와서 뭐 좋은 말 해준다 이런 게 나왔는데 실제로는 그런 게 사실 없거든요. 근데 좀 한국에 와서 제일 신기했던 게 그 주례가 제일 신기했어요. 그 목사님이. 사회자. 네. 그렇지 어떤 의식 세레머니라는 의식. 자체도 좀 특이했을 것 같기도 네네네네. 하고 뭔가 이렇게 격식 있게 하는 거. 국철 씨는 보면서 야 이거 되게 신기하네 하는 거 있었어요 혹시? 웨딩홀을 그렇게 크게 빌려가지고 이렇게 비싼 건물에서 이렇게 하는 게 좀 이해가 안 되기보다 좀 신기했어요 너무. 아 이렇게 멋있게 하는구나. 북한에서는 그냥 진짜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이렇게 대충 집을 꾸며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사람들 초청해서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쪽에서는 보면 이게 웨딩홀에 막 이렇게 주례도 되게 유명한 사람들 뭐 이렇게 가수들도 오고 막 이렇게 되게 멋있게 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게 좀 저는 신기했죠. 너무 좀 부럽기도 하고 좀 북한에서도 이런 게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있었어요. 와 근데 저는 오히려 듣다 보니까 저런 결혼 되게 의미 있겠다라는 생각 오히려 들지 더 알 수도 않아요? 있다고 들어요. 정말 이렇게 내 가족, 내가 살던 집에서 정말 이제 또 다른 가정을 일궈 나갈 때, 이 집에서 이렇게 딱 뭔가를 한다는 게, 되게 의미 저도 이제 있을 것 결혼식 같거든요. 사회 같은 걸 많이 보거든요.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많이 보는데 결혼식 같은 경우는 거의 비슷해요. 보통 이제 결혼 그 주례가 있고 제가 있고 뭐 사회 순서도 거의 다 비슷한 경우인데 최근에 간 결혼식 사회 중에서 정말 아는 지인, 진짜 친한 지인 한 20명 정도만 모여서 주례도 없이 그냥 제가 사회로만 이렇게 한 그 결혼식을 가봤어요. 근데 굉장히 의미 있고 거기 또 오신 분들은 굉장히 또 특별하게 생각을 하니까 오히려 더 축하해주고 3시간, 4시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막 굉장히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결혼식으로만 끝내는 게 더 좋은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많이 들어요. 네. 참 생각을 하면 할수록 결혼이라는 것은 둘이 하나가 되는 거인과 동시에 그 나의 것들에 대해서 일정 부분 포기할 줄 아는 마음의 결단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막 장밋빛 미래처럼 생각을 하잖아요. 결혼을 하면 백마탄 왕자님이 와서 내가 공주가 되어서 행복하게 절대 그렇지 않죠. 정말 더 어른이 되어가는 정말 더 쓴맛도 있고 더 고통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과정 속으로 들어가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좀 두려워하는 경향들이 있지 않나. 지혜 씨 같은 경우에는 결혼을 꼭 하실 거예요? 네. 반드시? 결혼을 꼭 해야겠다라는 이유는 뭐예요? 꼭 해야겠다라고 하기보다는 저는 이 사람이구나라는 확신 가운데 만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것들을 이뤄갈 것들이 이제 기대가 되고 그 과정 중에 한 가지가 이제 결혼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근데 조만간 좋은 소식이 들릴 수 있겠네요. 금주 씨는 어때요? 결혼
하실 거예요? 아니면 결혼을 안 해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세요? 저는 결혼은 꼭 해야 된다고 네. 그래요? 가정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이 꼭 있다고 생각해요. 아. 그래서 지금 저희 가정이 이제 저 빼고 이제 다 안 믿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보면서 속상한 마음도 있고 그러면서 꼭 믿음의 가정을 하나님 안에서 이루고 싶은 소망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오히려 제 또래 친구들이 지금 결혼을 맞아요. 꼭 해야 하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혼을 하는 게 좋죠. 이렇게 뭔가 하나님이 정말 만들어 놓으신 어떤 섭리들, 그 섭리에 자연스럽게 따르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해봐요. 국철 씨는 어떠세요? 결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빨리 이렇게 결혼을 해서 그 손자 손녀를 부모님한테 이렇게 안겨드리는 게 저는 효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요. 진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시고, 그것의 일환으로 내가 결혼을 통해서 부모의 기쁨이 되는 것도 정말 뭐 좋은 마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각자가 꿈꾸는 결혼 이런 모습 한 장면을 하나씩만 좀 얘기를 해볼까요? 금주 씨부터. 네. 저는 아침에 이제 남편이랑 가족이 같이 일어나서 같이 예배 드리고 그 하나님께 하루를 올려드리면서 시작하는 그런 결혼 생활. 그러고 싶다. 정말. 지준 씨, 내일부터 하세요. 내일부터. 아유, 하도 애들이 시끄럽게 해가지고 피곤한데 계속 하니까 좀 알짱알짱 그러고 싶다. 그래요. 국철 씨는 어떤 장면 꿈꾸세요? 저는 제가 더 좋아하는 여자를 만나서 아들 하나, 딸 하나 낳고 그리고 좀 이런 도시를 벗어나서 좀 이런 시골 같은 데서 살면서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창문을 열면 맑은 공기가 들어오고 이렇게 애들이랑 같이 이렇게 산책도 하고 그런 걸 많이 꿈꾸었습니다. 정말 좋네요. 생각만 해도. 근데 왜 기 혼자 두 분은 웃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자, 우리 지혜 씨는 어떤 맑은 공기 장면 마시고 꿈꾸세요? 싶다. 저는 이제 아이들 이렇게 기도해주고 막 또 아이들이 막 자기가 손 모아서 막 이제 밥 먹기 전에 예수님께 기도할게요 하면서 기도하고 그런 좀 하나님 안에서 아이들이 성장해가는 것들 그런 것들 또 축복해주는 그런 생활을 좀 꿈꾸고 있어요. 그래요. 남과 북의 청년들이 모여서 다른 연애와 결혼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게 이 땅에 세우신 게 두 가지예요. 교회와 가정.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정말 선하게 축복의 통로로 잘 사용이 되면 이 땅이 정말 선해지고 또 우리가 그렇게도 염원하는 이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날도 정말 자연스럽게 또 찾아올 수 있을 것이고 그때에 우리가 그것들을 또 기쁨과 감사함으로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또한 해보게 됩니다. 네, 통일북소리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중국에 사는 데 살란 주은이는 엄마 아빠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목숨을 걸고 북한 국경을 넘었던 주은이의 엄마 아빠는 주은이를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북한으로 강제 북송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주은이는 자신처럼 엄마 아빠를 잃은 언니 오빠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엄마 아빠를 다시 볼 수 있다고 희망을 가져보지만 어쩌면 평생 엄마 아빠를 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중국에 있는 탈북고아들에게 희망이 되어주세요. 엄마 아빠가 없는 그들에게 엄마 아빠가 되어주세요. 서빙 라이프는 중국에 살고 있는 북한 고아들을 돕기 위해 여러분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더디지만 반드시 오는 봄처럼 탈북 고아들의 얼굴에도 따스한 봄볕 같은 미소가 다시 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작은 관심을 보여주세요.